아니 씨, 왜 그때 신경치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가 의사면 새끼야. 그때 신경치료를 해서 2번 3번 안 오게 해, 의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독특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치과 엑스레이 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치과에서 직접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도 이제 잘 알아들으려고도 안 해. 그냥 나 어차피 봐도 모르는데 왜 그래? 아이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만 알고 가셔도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필요성에 쉽게 동의가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내가 매직박 유튜브에서 봤을 때 저게 잇몸이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내 엑스레이를 찍어서 치과에 가서 같이 앉아서 보니까 진짜 잇몸이 안 좋네? 어떤 이 치아 관리나 이런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충치가 여기 심해가지고 신경치료 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냥 마음 한켠에 안 믿어. 아 저거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유튜브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좋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진짜 좋지 않구나, 뭐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영상만 올리면 너무 웃기다, 교육 영상인데 너무 웃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웃음기 쏙 빼고 진짜 진지하게 진짜 갑니다. 진짜 웃기라고 하지만 오늘은 진짜 하나도 안 웃기고 그냥 주입식 교육 그 자체 그냥 머리에 때려 박아버릴 테니까 웃음에 대한 어떤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 치과에 가면 흔히 찍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고,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내 머리 주변을 찡 하면서 기계가 돌죠. 네, 뭘 깨물고 찍는 거 맞아요. 요거를 뿅 찍어서 평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의 왜곡이 있어요. 하지만 한눈에 모든 치아 주변의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엑스레이고, 참고로 이 엑스레이는 저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 엑스레이의 원리는 뭐냐면, 센서에 엑스레이가 닿는다? 그러면 까맣게 나옵니다. 엑스레이가 안 닿는다? 그러면 하얗게 나와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새하얀 부분이 있잖아. 여기는 엑스레이가 통과할 수 없는 금으로 제가 씌워져 있어요. 금리가 있어. 엑스레이가 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한, 엑스레이는 직진하니까 이 물체 위에까지는 뒤에 판이 찍히면 까맣게 나오고 이 물체에 맞은 부분은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뒤는 엑스레이가 닿질 않았으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걸 보면은, 이 뽀얀 부분 잇몸 뼈예요. 뽀얀 거, 까만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일단 1번 잇몸의 상태를 봐드려요. 뽀얀 것과 까만 거의 경계선을 따라서 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치아는 잘 보면 좀 그림자진 것처럼 어두운 느낌도 있거든. 살짝 어둡거든. 이렇게 새하얗지가 않잖아. 이거는 염증이 있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볼 거는 이 잇몸뼈의 높이를 봐야 돼요. 뽀얀색 잇몸뼈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잇몸뼈가 치아의 모가지까지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을수록 좋은 건데, 저도 잇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하고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구멍이 나 있잖아요. 어릴 때 옛날에는 잇몸뼈가 더 많아서 요런 뽀얀 부분이 더 위에까지 아마 막혀 있었을 거야.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제 스케일링 편 영상에 보면 치석 관리가 잘 안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녹아서 없어진다? 더 밑에 걸려 있겠죠. 치아가 이 뿌연 부분에 깊게 박혀 있으면 깊게 박혀 있을수록 좋은 건데, 점점 이 뿌리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치아의 꼬다리 부분만 박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 드러난 이런 부분이 막 시릴 거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걸 풍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뿌연 부분, 이 부분을 보고 잇몸이 안 좋네요, 잇몸이 좋네요, 이런 설명을 저희가 드리게 돼요. 위에도 보면 좋지 않죠. 그리고 요 치아 보면은 신경치료를 하다가 중단했어. 그래서 잘 보면 이 뽀얀 뼈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 거의 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이가 흔들리고 아파요. 이거는 이를 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것도 흔들리고 불편해요.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치아 2개를 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위선자입니다 막 이렇게 했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치석이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열심히 안 했을 때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 틈, 이게 좀 제 앞니처럼 쭉 길쭉해져 있거나 구멍이 커져 있다. 그러면 잇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뽀얀 게 막 여기까지 꽉 차 있어. 그래서 구멍이 막 점점점 막 거의 안 보여 이렇게. 근데 잇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구라 되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진을 보면서 이 구멍이 나는 좀 크네? 아니면 되게 쪼만하네? 이런 걸로 본인의 잇몸 상태를 알 수 있다. 저는 좀 좋지 않은 편이거든. 이 정도 되면은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좀 하세요 하면 군말하지 말고 해. 따지지 마. 이 정도 되면 스케일링에서 이어지는 추가적인 잇몸 치료를 하자. 이렇게 권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 한번 낮아진 잇몸은 여러분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게 방어,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치석 제거, 스케일링, 입솔질, 치관 칫솔 뭐 이런 거 치과 가셔서 6개월이나 1년마다 치료받고 예방하면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잇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잇몸이 좋다 안 좋다는 어떻게 말한다? 치아에 걸쳐있는 뽀얀 부분의 높이로 말한다. 이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잇몸이 안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치아 사이에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잇몸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 이렇게 하얀 건 이제 떼운 거야. 떼우는 재료들은 보통 방사선이 통과를 못해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뭐 금 같은 재료들 또는 신경치료한 재료들, 이런 재료들은 이렇게 하얗게 표현이 되게 돼요. 이하고 이 사이에 보면 여기 조금 하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떼운 게 아니고 이랑 이가 겹쳐서 찍힌 거예요. 이는 원래 안 겹쳐 있지만 파노라마는 입체를 평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겹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까만 거는 나쁜 거라고 보면 돼. 뭐가 비었다? 뭐 충치가 생기면은 이가 막 썩으니까 까맣게 나오고, 그리고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면 까맣게 나오고, 뿌리 끝에 고름 주머니가 있다? 고름이 차게 되고, 고름 액체니까 방사선이 쉽게 통과하고 뼈보다는, 그러니까 새카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까만 건 일단 안 좋다. 하얀 거, 뽀얀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뼈가 많다, 뽀얀 게 많다. 엑스레이 찍는 간격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면서 보통 찍어요. 이제 가끔 저는 엑스레이 안 찍을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찍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좀 찍어가면서 뭐 뿌리 끝에 나도 모르는 고름주머니가 그 사이에 생겼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막 비용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 되면은 10,000원 이내로 나와. 그러니까 그냥 찍자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그냥 찍을만 한 것 같아요. 비용 대비 좋아요. 미리 알아야 치료를 하지. 여러분 이런 사진도 있고, 그 부위만 딱 나오게,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에요. 하얀색은 금리 씌워놓은 거, 요거 하얀색 뿌리 타고 들어간 거 신경치료한 거, 요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서 쓰고 있는 치아예요. 그쵸? 요 엑스레이를 찍은 이유는 하얀 부분이 이렇게 다 있잖아, 껍질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치과 거울로 해보세요 해서 보니까 치아가 그냥 멀쩡해. 근데 여기가 시리고 불편하대, 아프대. 그래서 작은 사진을 찍어보자. 찍었더니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이쪽이랑 비교해봐. 여기랑 다르죠? 완전 다르죠? 시커멓죠? 충치예요. 치아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충치가 생겨서 치아가 삭으면 까맣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치아 안에 요 까만색 부분 보이죠? 요렇게 까만색 부분, 이게 이 뇌에서부터 이어져서 일로 들어온다고 했던 신경이, 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작은 어금니는 신경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엑스레이상 이렇게 막 미세한 뾰족한 부분까지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는 보세요. 충치가 여기까지 가 있잖아. 그리고 신경은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 이렇게 혼이라고 해서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충치가 신경이랑 거의 맞닿아 있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증상도 생긴 거겠죠. 이런 경우는 충치 제거를 하다 보면 저 엑스레이에 보이는 까만 부분까지만 충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충치가 있고 여기는 갑자기 졸래 건강하다? 그렇지가 않다고. 이 엑스레이에 표현될 정도로 까맣게 나오려면 충치균에 감염된 다음에 그 충치균이 엄청난 산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치아를 부식시켜서 녹여야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충치가 침투한 그 부분은
조금 덜 사갔을 때는 까맣게 안 나와. 근데 뾰족한 걸로 뽀각뽀각 긁어보면 원래는 딱딱한 거 벽 같은데 딱딱한데 유리 같은데 긁으면 뭐 긁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충치 때문에 좀 걔가 삭잖아? 그러면은 이걸로 긁으면 긁혀져 나와. 근데 엑스레이에는 정상처럼 나와. 그러니까 저렇게 충치가 가까운 경우에는 신경치료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왜 신경이랑 충치랑 닿지도 않았는데 왜 신경치료 하라고 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충치는 엑스레이에 표현된 것보다 좀 더 미리 침투해 있는 거야. 그리고 엑스레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이미 막 삭을 대로 삭은 거.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제일 많이 하잖아. 나 조금밖에 안 썼고 아프지도 않은데 왜 신경치료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죠? 댓글도 그런 게 되게 많아. 치료하러 갔더니 나는 안 아팠는데 신경치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그거 엑스레이 찍어봐도 모르고. 그렇게 뭐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충치가 이 정도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치가 신경이랑 가까워가지고 일단 최대한 신경을 침범하지 않게 잘 도려내서 떼우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볼 건데, 실제로 충치는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거를 하다 보면 충치가 있는 곳은 색도 변해 있기도 하고, 색이 변해 있다고 다 긁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건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약해진 연화된 치아 부분은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떼울 수 있거든. 충치를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상 요 정도만 돼도 신경치료할 확률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엑스레이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충치가 굉장히 깊은 거야. 신경치료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면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 저거 난 안 아팠으니까 미룰게요. 그럼 그냥 100% 신경치료야. 그거는 지금이라도 해야 안 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리고 충치가 있는 분들 중에 이 까만 게 그냥 이렇게 된 분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서서히 제거는 하지만 이거는 신경치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운 좋게 이런 경우도 있어. 운 좋게 신경이랑 엄청 가까웠는데 이렇게 딱 도려내고 금으로 떼웠어, 여기를.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픈 경우도 있어. 떼운 다음에 너무너무 얇게 남으면 나중에 아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신경치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저 정도면 미리 보통 얘기해줘. 이거 일단은 떼웠는데 너무 신경이랑 가까워가지고 나중에라도 아프면 신경치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신경치료 안 했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대로 안 아프면 저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어떤 분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니 그때 신경치료하지 왜 2번 병원 왔다 갔다 하게 하냐고. 왜 그때 신경치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가 의사면 새끼야. 그때 신경치료를 해서 2번 3번 안 오게 해, 의사지. 뭐 이런 분이 있어. 이렇게 한번 치료했다가 뭐 한 2주, 한 달, 2달 있다가 가가지고 또 몇 번 다녀야 되고, 이런 거보다 어차피 신경치료 할 거를 안다면, 신이라면 해주면 좋죠. 이거는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신이라면 오늘 해, 이게 맞지. 근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도전이에요, 도전. 안 하면 너무 좋은 거고 성공이고, 우리는 성공이고 돈도 덜 들고 환자분 네 치아를 더 많이 살린 거고 아낀 거고 비용도 아낀 거고, 거기에 우린 도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나마 오늘은 안 할 확률이라도 있는 거다. 더 썩었으면 그냥 오늘 무조건 하고 가야 되면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거든. 그래도 어떤 환자분은 다시 와서 뭐라고 해요. 왜 네가 의사인데 그걸 모르는 게 의사가 맞아,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원장님일수록 더 치아를 아끼는 원장님일 수도 있어. 어떻게든 신경치료를 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얇게 남거나 사정에 의해서 신경치료가 됐다는 거는 그냥 미리 몰라 하고 신경치료를 한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막 왜 그것도 모르냐고, 의사가 왜 나 더 오게 하냐고, 그때 2번 와서 치료했으면 깔끔하게 나와야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도 이제 내가 잘해주려고 저렇게 한 건데 그냥 그때 신경치료 어떻게든 안 하게 하고 잘 치료해주려고 한 건데 막 그렇게 하면은 속상하지. 그러면 이제 한판 붙을 수도 있겠죠. 뭐 종종 저도 그런 환자분이 실제로 계셨고,
그때는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 그분은 이미 나한테 어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 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또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어.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야, 형들 그렇게 나쁜 형들 아니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로 잇몸뼈의 높이, 충치의 깊이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요 정도만 보시고 가셔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 생길 거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원장님이. 매직박이 그냥 날 안 보고 했던 얘기랑 똑같이 말하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원장님이 치료를 권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해서 그거 해볼게요, 이렇게 동의할 확률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같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잇몸이 나쁩니다. 맞네, 잇몸이 나쁘네. 여기 충치가 신경에 굉장히 가깝고 깊습니다. 충치가 진짜 깊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치료를 하면 이득을 보실 수 있겠죠. 뭐 미루거나 못 믿어서 나 저 거짓말 같으니까 치료 안 해, 이렇게 하다가 더 병을 키우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이 그 충치 검진 또는 스케일링 하러 가실 일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된다면 내 치아나 내 잇몸뼈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좀 더 열심히 관리하셔서 치아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일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매직박이었습니다. 밀어가지고 염화물, 수화물 뭐 씨발 것.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